안녕하십니까. 화요일 JTB 뉴스입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진학률이 높은 도내 한 사립중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이 위장 전입으로 전학 온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아예 학교 주소로 위장 전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는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체 전형을 통해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자율형 사립중학교. 자사고와 과학고, 외고 진학률이 높다 보니 입학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산, 목포, 서울, 강원도 막 전국에서 와버려요. 이렇게 유명, 난 몰랐어요. 그런데 위장 전입을 통해 전학 온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률을 일단 위반했기 때문에 학부모의 위장 전입을 통해서 전학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내용. 교육청이 확인한 위장 전입 전학생은 최근 3년 동안 13명. 문제는 학교가 위장 전입을 알고도 전학을 받아줬는지인데 학교 측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경쟁률이 보통 8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돼서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적발된 13명 가운데 7명은 아예 학교 주소로 위장 전입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교육청 의뢰를 받아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당시 교장과 교감 등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 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들이닥친 건 오전 9시 30분쯤. 기금운용본부장실과 운용전략실장실, 주식운용실 등 세 곳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문제 있다고 보시나요? 합병 찬성 관련 자료 확보하셨어요? 검찰은 동시에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 같은 승계 작업을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러 가치를 높여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합병은 결정적으로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성사돼 국민연금이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내년 자신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구의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옷은 혈액순환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옷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옷 속에 들어있는 알러지 물질에 대한 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산업화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나무 추출물을 넣어 만든 막걸리입니다. 옷을 넣은 간장과 된장을 비롯해 건강 기능식품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과 순창군은 지난 2017년부터 6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옷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옷에는 항산화 효과와 그다음에 혈행 개선 등의 다양한 효과가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그런데 옷 산업화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나무 추출물의 알러지 유발 물질인 우루시오를 5종으로 늘리고 검출 허용 기준도 1mg에서 100배나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더 좋은
이제 시험 방법으로 개선을 하다 보니까 낮아진 거죠. 불검출의 기준이. 식약처가 정한 우루시올 제거법을 쓰더라도 허용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옷을 사용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조차 개정된 검출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농도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의 규정을 좀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효성도 크지 않은 불필요한 규제가 옷 산업화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남녀 5명이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군산에서도 여러 명이 한 곳에 모여 사는 이른바 쉐어하우스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쉐어하우스가 자칫 범죄에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거의 다 찼어요. 80% 이상 차 있어요. 월세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니까 월세는 그냥 원룸이나 이런 데하고 좀 비슷하거나 좀 저렴하고 보증금은 많이 저렴하고요. 문제는 쉐어하우스에서 범죄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20, 30대 남녀 5명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원룸에 들어와 2달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군산에서 20대 남녀 5명이 지적장애 여성을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했는데 당시 범행 장소도 이들이 모여 살던 원룸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했고 피해자는 집안일을 하기로 했는데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숨지게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유인해다가 지금 원룸 같은 데서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성매매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특히 취약성이 있는 구성원들이 많이 유인이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나치게 낮은 주거비나 좋은 조건을 제시한 쉐어하우스는 꼼꼼히 확인한 뒤 거주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조만간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신청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현 청사 자리에는 전북 출신 법조 사면을 기리는 로파크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립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칫 청사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40여 년 전인 1977년에 건립된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청사입니다. 올해 말 만성지구의 신청사가 완공되고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를 옮기면 빈 공간이 됩니다. 전주시는 법원 자리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장, 검찰청 자리에 법조 사면 로파크 건립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조 사면은 전북 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와 대쪽 검사로 불린 화강 최대교, 죄수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사도법관 김홍섭을 일컫는 말입니다. 법조 사면 로파크가 우리 고장에 건립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의 전통이나 아니면 사법의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문제는 법조 사면 로파크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하지만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장과 달리 지금까지 국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법조 사면 로파크를 전액 국가 예산으로 건립하고 운영까지 맡아야 한다는데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그 타당성과 또 정당성 이런 것을 많이 제기를 하고요. 현재 그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 사면 로파크는 전주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재생 사업인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현 검찰청사가 방치될 뿐만 아니라 구도심 재생사업까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장수군이 가격 폭락으로 시름에 잠긴 사과 농가를 위해서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식품업체 대표들이 순창 고추장 마을을 찾아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갓 수확한 장수 사과가 수원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로 향하는 차량에 옮겨집니다. 장수군이 사과 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자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장수군은 수원과 제주 등 전국에 마련된 직거래 장터와 인터넷을 통해 다음 달까지 3,500톤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장수 사과 팔아주기에 적극 동참하여 수원시청을 시작으로 10톤을 주문받아 출하하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식품회사와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을 찾았습니다. 고추장 등 전통 장류를 이용해 만든 소스에 높은 관심을 보여 중국 시장 진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순창 소스가 중국 시장에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고샘길 건물마다 우물 형태의 건물 번호판이 달렸습니다. 남원시가 지역 특성을 담은 도로명에 맞는 자율형 건물 번호판 설치가 문화관광의 도시 이미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완주군은 수소연료 전지 국가표준을 제출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경기도 김포와 파주의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가로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돼지 열병 발생 농가와 도내 돼지 농가 사이에 아직 역학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주와 김포 등 경기도 5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등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농장 밀집 지역 154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도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농가별 소독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인 지원 공모 사업의 경우 수도권이 5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기도가 14.5%로 뒤를 이었지만 전북 2%를 비롯해 나머지 대부분 시도도 2%대 이하에 그쳤습니다. 최 의원은 문화예술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역량이 우수한 지방예술인과 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는 등 공모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상피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도입할 수 없는 데다가 평등권의 침해 소지가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걸 금지하도록 권고했고 내년부터 전북을 뺀 16개 교육청이 이 같은 인사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에서 2014년 932건이던 아동학대는 지난해에는 1.7배인 1,577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동일한 학대자로부터 또다시 학대를 받는 아동재학대도 139건에서 302건으로 2.2배 증가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와 아동재학대의 대부분이 피해 아동 가정의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대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의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전주와 익산이 25도, 남원 26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가 14도, 익산 12도, 장수는 8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동안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